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남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제하게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세후 190 정도 벌었던 저이기에 그렇게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 맞벌이를 하고 아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입에 풀칠하고 먹을 거 사 먹고 싶은 거 할 정도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도 없었기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도 없었지요. 와이프는 성인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문과를 나와서 꽤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지요. 실력도 출중하고 얼굴도 이뻤기에 대형 학원에서 와이프를 스카우트해가려고 했지만 와이프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수업하다가 픽픽 쓰러졌기에 사람을 많이 모집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미국 대학원 준비하는 소수 학생들 상대로 짧게 강의하고 컨디션 조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이프는 마음 한켠에 계속 영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대면으로 강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와이프는 인강으로 본인이 강의를 찍고 학생들이 인강으로 본인이 강의를 듣고 일정 요일에 학원에 와서 개인 선생님들에게 숙제 검사, 공부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학원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집에서 인강으로, 숙제 검사는 학원에서 하는 인강과 학원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뭐 잘 되려나, 인강으로 들을 거면 아예 집에서 EBS나 그런 걸 듣지 하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와이프는 진심이었어요. 결국 와이프는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1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돈 끌어모으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길래 그냥 옆에서 응원해 주었지요. 그렇게 1년간의 준비 후 학원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2-3달은 계속 적자였는데 예상외로 아내가 계획한 시스템이 입소문을 탔나 봐요. 주변 초중고에 소문이 퍼지고 내신 관리 등등 엄청 빡세게 해준다고, 숙제 안 하면 아예 집 못 간다고 하면서 호랑이 학원으로 인식이 되며 갑자기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직접 학생들을 1대1 코칭하고 검사를 해주었는데 혼자서 못할 지경에 이르자 선생님을 4명이나 채용하고 학원 한 달 매출이 제 연봉보다 훨씬 많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들어와 회계랑 학생 상담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라. 내부 사정을 남한테 맡길 순 없지 않느냐 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퇴사를 하고 아내 학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아내는 계속 인강 찍고 저는 학생들, 선생님들 관리하고.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일이 터진 겁니다. 학생들 봐주는 선생님들 중 한 명이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고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완전 쫄딱 망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아내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저희 집 시댁집까지 담보 걸고 돈을 엄청 쓴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원이 폭삭 망해버리니 손실이 엄청났고 중간에 세금 때문에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 빚이 저한테 다 떠넘겨올 위기에 닥친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집 경매에 넘어가려는 걸 막았고 정말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버텼고 세금 문제와 빚이 저까지 전가라는 걸 막기 위해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택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도 있었지만 학원이 기울자 저희 부부 사이는 급격하게 냉골이 되었고 서로의 집안에 담보대출도 있었기에 까딱하다가는 아예 집안 전체가 정말 망할 수도 있었기에 정말 서로에게 좋은 말이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해결할 일이 너무 많으니 거의 별거 하다시피 살았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거였지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안 좋았던 건강이 더더 안 좋아졌고요.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는 저희 둘 다 빈 털터리가 된 상태였고요. 저는 다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와 경력이 없었기에 현장 일을 나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 본인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친정집에 있는 산골로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다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서로 예민해져 있어서 상처만 주고 저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망가지니 다시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성격도 그간의 사건 때문에 너무나 변해버렸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저도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았습니다. 거의 3년간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원래 그렇게 몸에 좋은 편은 아닌데 몸 쓰는 일을 하려고 하니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구부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아찔한 순간도 많았고 황천길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헤어지고 이 일을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실제로 같이 일하다가 밑으로 추락해 명을 다한 분도 계셨고요. 짧게 뉴스에 났지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인생에 큰 욕심이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돈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 달 간격으로 쓰러진 겁니다. 어머니는 대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시고 정밀검사 결과 암 말기라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선언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혈변, 설사 등등 증상이 있으셨지만 병원에 가면 돈 덩어리가 될 것을 알았기에 꾹 참으셨던 겁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 되는 날 여동생은 원체 몸이 약했는데 마음고생을 계속하니 밥도 안 먹고 하다가 계단에서 쓰러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와서 인지기능이 완전 망가지고 저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진 거라 바로 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둘 다 쓰러지니 저는 일을 그만두고 병 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하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당장 돈 나올 곳도 없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은 무너지는 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지켰던 집을 팔고 수천만 원 단위로 쌓여가는 병원비로 쓰게 되었어요. 집에 있던 살림살이는 전부 정리하고 저는 완전 재개발 지역에 놓여있는 달동네에 거의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지부에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으니요. 집 팔아서 나온 돈은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는 다시 쌓여갔지요. 이미 모아둔 돈은 다 쓴 상태이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제 창구로 가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 결제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결제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있냐고 물어보니 본인네도 모르겠다고 결제하고 간 사람이 먼 친척이라고 그렇게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돈을 대신 내줄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퇴원한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계속 병간호를 했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약간의 지원금으로 간병원을 고용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으로 누가 쾅쾅쾅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야밤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그냥 아무도 없는 척하고 집에 있었어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아 뭐야 누구야 이 시간에?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정말 몸도 못 거늘 정도로 취한 와이프가 서 있는 겁니다. 전 와이프는 절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왈칵 안기더라고요. 너 왜 어머니랑 동생 아픈 거 이야기 안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겠어. 나 지금 부모님 도움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학원 차렸어. 엄청 잘 돼. 우리 학원 이번에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수혜자였어. 집에서 인강 듣고 학원에서 1:1 하니까 주변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원에서 다 우리 학원으로 옮기고 우리 지역에 학원 벌써 3개나 하고 있다. 조금 여유 생기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다고, 더 멋진 모습으로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쓰여서. 여보 나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마누라 일 도와준다고 고생만 시키고 결국엔 이혼남 만든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알아? 언젠간 다시 성공해서 우리 남편 기 살려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아야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지금 학원이 잘 돼서 자기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왔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였으면 나한테 말 좀 하지. 정말 속상하게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 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저에게 쥐어주며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나의 죗값이라며 어머님이랑 동생 병원비 그리고 당신 생활비로 쓰라며 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요. 그때 어머님 병원비 결제한 것도 전 와이프였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고, 왜 나를 눈물 나게 만들냐며 펑펑 울었지요. 사실 정말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여자였는데 그깟 사업이 뭐라고 우리 둘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는지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동생도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저도 와이프도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와이프가 있는 지역으로 집을 옮기고 어머니를 그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정말 이혼한 아내의 손길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저의 숨통을 열어준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도움 덕분에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간간히 와이프 학원일을 도와주며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부부 사이로 조금씩 관계를 좁혀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한 저를 다시 일으켜준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참 사는 게 힘들지만 힘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 해 뜰 날 올 거니까 절대 삶 포기하지 마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